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파렌에서 LLM, 즉 챗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4가지 정도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 뭐 챗GPT 웹사이트와 API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토큰 개념과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파렌에서는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API 키 발급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마 웹에서 GPT를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 API로는 사용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 GPT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클릭해야 되고, 브라우저 세션 기반에서 1대1 채팅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하기는 매우 간편하지만 반복적이고 대량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파렌에서는 오픈AI의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PI를 호출해서 대화를 하고 트리거를 통해서 자동 실행 및 대량 처리가 가능을 합니다. 결론은 엔파렌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서 단순한 반복 노동은 사라질 수가 있고 자동화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챗 GPT 플러스 계정과 API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편합니다. API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전용 출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I 키는 개인 비밀 열쇠로 보안이 매우 주의를 요구합니다. 타인에게는 절대 공유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챗 GPT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챗 GPT 플러스 구독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PI 요금은 따로 충전을 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정량제로 쓰신 만큼 토큰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API 키는 절대 외부 노출을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노출됐다면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큰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독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20만 비용을 내면은 토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무제한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API에서는 이제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측정하게 됩니다. 간략한 뭐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입력 토큰이 약 10토큰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제 챗 GPT가 답변을 오늘 서울은 맑고 따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때 출력으로는 15 토큰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아웃풋 토큰을 합쳐서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거는 뭐 25 토큰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모델 선택 가이드인데요. 엔파렌에서는 이제 여러 LLM 모델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GPT를 많이 사용을 할 거지만, 뭐 GPT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볍게 그냥 예를 들었을 때는 GPT-5 미니가 GPT 프로 계열보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더 빠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PT 미니 계열을 사용해서 주로 실습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PT-5 미니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실 때는 GPT-5 프로 계열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모델의 아웃풋 그 결과가 좀 더 미니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실 건데요. 실습은 간단하게 이제 그 오픈AI 디벨로퍼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API 키를 발급을 받고 저장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픈AI 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빌링의 리밋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파렌의 워크플로우가 오류를 인해서 무한 루프가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문제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엔파렌에서는 이제 그 앞서 발급한 챗 GPT API를 크레덴셜에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에 그 디벨로퍼 오픈AI라고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API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홈 화면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매니지 쪽에 오픈AI 키라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을 클릭하신 후 이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엠파렌 테스트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설정해 주시고 싶으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미션은 all로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API 키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된 API 키를 카피하시고 메모장이나 이런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를 하시고 이제 엠파렌 테스트라는 API 키가 이제 발급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PDF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엠파렌에서는 이제 이 API 키를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파렌의 이제 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크레덴셜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크레덴셜을 이제 클릭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크레덴셜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리에이트 크레덴셜을 누르신 후 이제 여기에 오픈AI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AI를 클릭하시면은 컨티뉴 누르시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복사한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 한 거는 이제 작성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등록됐다고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방금 만든 오픈AI 크레덴셜은 저희가 이후에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좀 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